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고 노랗게 잘 익은 바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으셨습니까? 입맛 없는 아침에 부드러운 바나나 한 조각을 입에 넣고 달콤한 맛을 즐기며 행복해하셨다면 잠시만 제 목소리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심코 하셨던 그 평범한 행동이 오늘 밤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하고 심장을 칼날로 베는 듯한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선택한 보약 같은 과일이 오히려 여러분을 차가운 병실 침대에 눕게 만든다면 이보다 더 가슴 아프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나나는 천연 소화제이자 기력 회복의 상징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믿고 드신 그 바나나 때문에 여러분의 신장 필터가 소리 없이 망가지고 혈관 속에는 시한폭탄이 돌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바나나는 의사들도 권하는 건강식품인데 무슨 헛소리냐고 반문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바나나 자체는 위대한 보약이지만 여러분이 무심코 곁들인 이 약 하나가 섞이는 순간 바나나는 장기를 공격하는 무서운 도구로 돌변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60대 환자분은 평생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바나나를 챙겨 드셨지만 엉뚱하게도 신장 수치가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원인은 바로 매일 식사 때마다 약처럼 함께 먹었던 특정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그분의 식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나 부엌에 하나쯤은 가지고 있고 고기를 먹을 때면 당연하게 함께 먹는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오늘 저녁 식탁 위에 이 죽음의 조합을 올려놓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만큼은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5분만 투자하십시오. 평생 투석기에 몸을 맡기지 않고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노년의 비결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음 3가지 핵심 정보를 확실하게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의사들도 절대 입에 대지 않는 바나나와 최악의 상극 음식 3가지를 명확하게 밝혀드립니다. 둘째, 이미 지친 신장을 되살리는 기적의 바나나 조리법과 궁합 음식 3가지를 공개합니다. 셋째, 70대 어르신들도 소화장애 없이 영양을 200% 흡수하는 최고의 비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내 몸을 조용히 무너뜨렸던 첫 번째 범인부터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한 가지 오해를 풀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이 몸에 좋은 것끼리 같이 먹으면 효과가 2배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위장과 장기는 거대한 화학공장과 같습니다. 특히 바나나 속에 가득 들어있는 칼륨과 마그네슘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에너지를 만드는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과 심장은 수십 년간 쉴 새 없이 돌아가며 낡고 지친 기계와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전압이 조금 세게 들어와도 기계가 거뜬히 버텨냈지만 60대 이후의 몸은 아주 작은 과부하에도 순식간에 타버릴 수 있습니다. 마치 수십 년을 사용해 배선이 낡아버린 노후기계에 갑자기 고전압의 전류를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0mg 이상의 엄청난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이 칼륨은 우리 몸의 수분과 전해질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사구체가 약해진 상태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한 거대한 찌꺼기로 변합니다. 걸러지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갑자기 넘쳐나면 우리 몸의 엔진인 심장으로 몰려가 전기 신호를 뒤엉키게 만듭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다가 갑자기 멈춰버리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의 마그네슘은 빈 속에 들어왔을 때 혈액 속 칼슘과의 균형을 깨뜨려 심혈관에 큰 무리를 줍니다. 젊을 때는 이 공장의 처리 능력이 아주 좋아서 웬만큼 나쁜 조합이 들어와도 억지로 분해해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소화 효소와 대사 능력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성질이 맞지 않는 음식과 바나나가 만나면 우리 몸은 처리를 포기해버리고 독소를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렇게 내 몸을 살리는 귀한 정보는 한 번만 듣고 흘려보내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앞으로도 제가 알려드리는 핵심 건강 비법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가락 터치 한 번이 100년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신장과 심장을 지키기 위해 바나나와 함께 먹을 때 절대 피해야 할 첫 번째 시한폭탄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첫 번째 시한폭탄부터 제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 아침 성배처럼 정성껏 챙겨 먹는 혈압약과 심장약입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원장님 혈압약도 몸에 좋고 바나나도 몸에 좋은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고혈압 환자에게 좋다고 믿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영양학적 그리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특정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바나나를 무심코 드시는 것은 내 몸을 지켜주는 심장에 스스로 불을 지르는 위험한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서 혈압약 하나 안 드시는 분 찾기가 더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혈압약 중에는 칼륨 배출을 막는 성분이 들어있는 약들이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ACE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라고 불리는 약들인데 이 약들은 우리 몸속의 칼륨이 소변을 통해 밖으로 나가는 길을 꽉 막아버립니다. 콩팥이 칼륨을 내보내지 못하게 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칼륨 폭탄이라고 불리는 바나나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가는 문은 잠겼는데 손님은 계속 들어오는 꼴입니다. 결국 혈액 속에 칼륨이 비정상적으로 쌓이게 되는 고칼륨 혈증이라는 무시무시한 상태가 됩니다. 고칼륨 혈증은 별다른 예고 증상도 없이 찾아와서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금 기운이 없고 손발이 저릿저릿한 정도라 많은 어르신이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심장 근육은 과도한 칼륨 때문에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은 일정한 전기 신호에 맞춰 펌프질을 해야 하는데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이 신호가 엉망이 됩니다. 결국 심장이 부르르 떨리다가 멈춰버리는 부정맥이나 심정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평생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열심히 드신 바나나가 오히려 여러분을 중환자실로 보내는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났던 68세의 최 선생님의 기가 막힌 사연을 들려드리면 아마 무릎을 탁 치며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최 선생님은 평생을 공직에 몸담으시다 은퇴하신 아주 정정하고 성실한 분이셨는데 어느 날 얼굴이 흑빛이 되어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은 최근 들어 자꾸만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려서 잠을 한숨도 못 자겠다고 하셨습니다. 더 심각한 건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고 소변 색깔이 평소보다 진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당장 심장이 멈춰도 이상하지 않을 위험한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던 중에 아주 안타까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은퇴 후 혈압 관리를 제대로 하겠다며 자식들이 사다 준 바나나를 무려 3개월째 매일 3개씩이나 드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선생님은 바나나가 칼륨이 많아서 혈압에 좋다는 말만 믿고 약을 드신 직후의 입가심으로 바나나를 꼭 챙겨 드셨습니다. 바로 이 습관이 수십 년간 고생하며 지켜온 선생님의 심장을 병들게 한 주범이었습니다. 약은 칼륨을 못 나가게 막고 있는데 바나나가 칼륨을 계속 부어넣으니 심장이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드시는 혈압약 봉투 옆에 바나나 송이가 나란히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둘의 사이를 견호와 직녀처럼 멀리 떼어놓으십시오. 그것이 내 심장을 살리는 길이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몸에 좋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에 맞게 조절해서 먹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심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이라면 바나나 한 개가 여러분에게는 독이 든 사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를 영영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치명적인 궁합을 피하면서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칼륨 배출을 막는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바나나 섭취량을 하루 반 개 이하로 줄이시거나 다른 과일로 대체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약을 드시는 시간과 바나나를 먹는 시간 사이에 최소한 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 약 성분을 충분히 처리할 시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지혜가 10년 뒤 여러분의 심장 수명을 결정짓습니다. 그렇다면 혈압약보다 더 흔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어쩌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두 번째 위험한 조합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정말 우리 일상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더 무섭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혈압약과의 상극은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이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상극 음식은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흔하게 범하는 실수이기에 더 무섭습니다. 그것은 바로 추운 겨울철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국민 간식이자 보약 같은 존재인 고구마입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원장님 세상에 고구마와 바나나가 얼마나 몸에 좋은데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까? 라고 깜짝 놀라실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둘 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변비에도 좋으니 같이 먹으면 금상첨화가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위장을 거대한 화학 공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두 음식의 만남은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고 내부에서 폭발을 일으키는 최악의 재앙과도 같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낱낱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나나를 먹고 고구마를 연달아 드시려 한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바나나와 고구마는 둘 다 소화 과정에서 많은 양의 가스를 배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위장은 근육이 튼튼하고 위산 분비가 활발해서 이 가스를 금방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의 연동운동 능력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위벽은 종이장처럼 얇아지며 예민해집니다. 마치 수십 년을 사용해 엔진 출력이 떨어진 낡은 트럭과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분과 식이섬유가 꽉 들어찬 고구마와 바나나가 동시에 들어오면 위장은 처리를 포기해버립니다.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들이 위장 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패하고 발효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거대한 가스 덩어리는 위벽을 강하게 압박하며 팽창합니다. 특히 위장이 팽창하면서 바로 위에 있는 횡격막을 밀어올리게 되는데 이때 어르신들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심장을 압박하여 마치 심장질환이 온 것 같은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위산이 역류하면서 식도를 태우는 듯한 타는 고통을 주기도 하는데 위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것이 곧 만성염증의 씨앗이 됩니다. 콩팥 또한 이 과정에서 큰 타격을 입습니다. 위장에서 처리되지 못한 음식물 찌꺼기가 장내에서 독소로 변해 혈액 속으로 스며들면 정수기 필터인 콩팥은 이 독성 물질들을 걸러내느라 쉴 새 없이 과로하게 됩니다. 결국 건강해지려고 먹은 두 음식이 여러분의 위장을 썩게 하고 콩팥을 지치게 만드는 흉기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만 만났던 70대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아마 여러분도 가슴이 철렁하실 겁니다. 이분은 평소 소화가 안 된다며 아침에는 바나나를 드시고 점심에는 고구마로 끼니를 때우는 식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지만 갈수록 배가 산처럼 부풀어 오르고 만성적인 복통과 두통에 시달리게 되셨습니다. 나중에는 신장 수치까지 나빠져서 병원을 찾으셨는데 범인은 바로 이 두 음식의 중첩된 섭취였습니다. 위장에서 정체된 음식물이 내뿜는 독소가 온몸을 돌며 염증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구마와 바나나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이 치명적인 궁합을 피하면서도 안전하게 즐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바나나를 드셨다면 고구마는 최소한 3시간에서 4시간 뒤에 위장이 충분히 비워진 다음에 드셔야 합니다. 또한 평소 위장이 차고 약한 어르신들이라면 고구마를 드실 때 동치미 국물이나 식초가 들어간 음식을 곁들여서 소화를 도와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식사 습관이 10년 뒤 여러분의 위장과 콩팥 수명을 결정짓습니다.
밥상 위에 조합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속 장기들이 편안하게 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혈압약과 고구마보다 더 은밀하고 교묘하게 우리 몸을 공격하는 세 번째 상극 상황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특히 아침잠이 없으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혈압약과 고구마에 이어 여러분이 매일 아침 무심코 반복하는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세 번째 실수는 바로 아침 공복에 바나나만 달랑 드시는 습관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아침잠이 없으셔서 일찍 깨시는 분들 중에서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건강을 챙기겠다며 눈 뜨자마자 냉장고에서 차가운 바나나 한 개를 꺼내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부드러워서 목 넘김도 좋고 달콤한 맛이 입안을 감싸니 이보다 더 간편하고 좋은 아침 식사가 어디 있겠느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잠자고 있던 심장을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는 것과 같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리의 위장이 밤새 비어있는 공복 상태는 아주 예민한 진공 상태와 같습니다. 이때 바나나 속에 들어있는 다량의 마그네슘이 혈액 속으로 아무런 방패막 없이 급격하게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 몸의 정교한 화학적 균형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원래 우리 혈액 속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아주 세밀한 비율로 균형을 맞추며 심장 근육이 규칙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위장에 마그네슘 폭탄이 투하되면 혈액 속 마그네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으면서 칼슘과의 균형이 깨지고 혈관벽에 큰 무리가 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커다란 바위를 던져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 파도는 결국 심혈관을 자극하여 가슴 두근거림이나 호흡곤란을 유발하고 평소 심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박 선생님의 가슴 아픈 사연을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며 성실하게 살아오신 70대 박 선생님은 은퇴 후에도 동네 뒷산을 매일 오를 만큼 아주 건강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 운동을 나가실 때마다 가슴 중앙이 꽉 조이는 듯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나중에는 식은땀까지 흘리며 주저앉을 정도가 되셨습니다.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아도 심장혈관 자체에는 큰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듣고 답답해 하시던 중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아침 일과를 탐정처럼 아주 꼼꼼하게 여쭤보니 범인은 바로 바나나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등산 가기 전 속이 부대낄까봐 밥 대신 바나나 한 개와 물 한 잔만 드시는 습관을 무려 1년 넘게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그 달콤한 바나나가 공복 상태의 예민한 심혈관을 매일 아침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복에 들어온 마그네슘이 혈액의 농도를 급격히 바꾸며 심장 박동의 리듬을 깨뜨렸고 그것이 가슴 통증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특히 박 선생님처럼 평소에 심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약해진 분들은 이 마그네슘을 제때 걸러내지 못해 혈액 속 독성이 더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만약 그때 그 습관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방치하셨다면 박 선생님은 지금쯤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 곁이 아닌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분이 체중을 줄이거나 뱃살을 빼기 위해 아침에 바나나만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비만과 당뇨를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빈속에 고당도 바나나가 들어오면 인슐린 수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남은 에너지를 모두 지방으로 저장해버립니다. 결국 배는 계속 나오고 췌장은 혹사당해 심장 기능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박 선생님은 저의 간곡한 권유로 아침 식사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바나나를 드시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삶은 달걀이나 소화가 잘 되는 따뜻한 채소 스프를 먼저 드시게 했습니다. 그러자 단 2주 만에 선생님을 괴롭히던 가슴 통증이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선생님은 제 손을 잡으시며 원장님 바나나가 이렇게 무서운 줄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건강정보는 제대로 아는 것이 곧 생명을 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부엌에는 지금 바나나가 걸려 있습니까?
혹시 내일 아침에도 눈 뜨자마자 바나나부터 찾으실 계획이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멈추십시오. 내 몸을 살리는 이 귀한 정보를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지금 바로 카카오톡을 열어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심장마비를 막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제 채널에 가족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대박나세요라는 정겨운 한국식 덕담 한마디를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잠을 줄여가며 더 귀한 건강 정보를 연구하고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의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넣어주느냐에 따라 보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바나나의 달콤함 뒤에 숨겨진 이 무서운 진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아침 식사 메뉴 하나를 바꾸는 사소한 노력이 내일 아침 여러분의 심장박동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평생 병원 신세지 않는 강철 같은 몸을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자, 이제까지 여러분의 심장과 신장을 위협했던 3가지 최악의 상극조합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보겠습니다. 바나나를 먹으면서도 오히려 막힌 혈관을 뻥 뚫어주고 지친 신장세포를 다시 숨쉬게 만드는 기적같은 섭취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의사들만 알고 있던 바나나의 대반전 궁합 3가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선물처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조금 무거우셨나요? 내가 그동안 즐겨 먹었던 바나나가 내 몸을 공격하고 있었다니 참으로 허탈하고 걱정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걱정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희망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잡고 죽어가는 신장세포와 끈적해진 혈관을 기적처럼 되살려낼 반전의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상극 음식을 피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였다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3가지 찰떡궁합 음식과 조리법은 여러분의 몸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강력한 창이 될 것입니다. 그 대망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우리 주방에 흔히 있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몰랐던 향긋한 보약, 바로 계피입니다. 아마 A 원장님, 바나나에 계피를 뿌려 먹는 게 뭐 그리 대단한 비결입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인 제가 단언컨대 60대 이후의 어르신들에게는 비싼 산삼이나 녹용보다 이 흔한 바나나와 계피의 조합이 100배, 1000배 더 귀한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나가 가진 칼륨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그 독성을 중화시키고 혈류를 폭발적으로 개선하는 생화학적 기적이 이 조합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선 계피의 성질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의학적으로 계피는 대표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올리약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초체온이 떨어지고 혈관이 수축하며 손발이 차가워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신장은 차가운 기운에 매우 약한 장기입니다. 신장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이때 성질이 다소 차가운 바나나를 그냥 드시면 위장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따뜻한 성질의 계피를 곁들이면 바나나의 차가운 성질이 중화되어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마치 겨울철 꽁꽁 얼어붙은 수도관에 따뜻한 온수를 부어 물기를 터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계피 속에 들어있는 신나말데하이드라는 성분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 속도를 높여주는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 속의 풍부한 칼륨이 혈압을 조절하려고 할 때 계피가 혈관의 문을 활짝 열어주니 칼륨이 억지로 혈관을 두드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혈압이 안정을 찾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계피는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릴 만큼 혈당 조절 능력이 탁월합니다. 앞서 공복에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이 수직 상승한다고 경고해드렸죠. 하지만 바나나를 드실 때 계피 가루를 살짝 곁들이시면 계피가 당분이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천천히 늦춰주어 췌장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의 조합을 도대체 어떻게 요리해서 드셔야 약효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생바나나에 가루만 뿌려 드시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 비법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바로 가열 조리법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위장의 소화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과일보다는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것이 신장과 위장에 훨씬 이롭습니다. 처음부터 종이와 펜을 꺼내서 제가 알려드리는 황금 레시피를 꼭 적어두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을 청소해줄 처방전입니다. 먼저 껍질에 검은 반점이 서너 개 생긴 잘 익은 바나나를 준비합니다. 바나나를 1cm 두께로 어슷하게 썹니다. 그런 다음 마른 팬을 약한 불에 달군 뒤 기름을 두르지 않고 바나나를 올립니다. 바나나 앞뒷면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살짝 굽습니다. 바나나를 구우면 수분은 날아가고 단맛은 강해지며 식이섬유가 부드러워져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그 위에 계피 가루를 반 티스푼 정도 골고루 뿌려줍니다. 이때 꿀을 한 숟가락 곁들이시면 계피의 따뜻한 성질과 꿀의 해독작용이 만나 호흡기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최고의 보양식이 됩니다. 이렇게 구운 바나나를 아침 식사 후 간식으로 하루 한 개씩 드셔보십시오. 며칠만 지나도 손발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2세 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선생님은 평소 혈액순환이 안 되어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고 소화가 안 되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 구운 바나나 계피 요리를 추천해드린 뒤 한 달 만에 다시 만났을 때 선생님은 지팡이 없이도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색이 몰라보게 밝아지셨고 무엇보다 10년 넘게 괴롭히던 만성 소화불량이 싹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계피가 위장을 따뜻하게 데워 소화효소를 깨우고 바나나의 영양이 혈관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 전달된 결과입니다. 여러분, 비싼 영양제나 출처 모를 약초를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우리 주방에 있는 1,000원짜리 바나나와 계피 한 통이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에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바나나 계피구이를 나눠 드시는 건 어떨까요? 향긋한 계피 향이 온 집안에 퍼지는 것만으로도 이미 건강해지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내 몸을 살리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혈관을 청소하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우리 노년의 가장 큰 적, 바로 근감소증을 해결할 차례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져서 기운이 없고 뼈까지 약해지는데 바나나와 만나면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특히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두 번째 찰떡궁합 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 그 놀라운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앞서 계피를 통해 혈관을 따뜻하게 데우고 흐름을 틔워주었다면 이제는 우리 몸의 기둥을 바로 세울 차례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빠지는 근감소증입니다. 60대를 넘어 70대에 접어들면 우리 몸의 근육은 매년 놀라운 속도로 줄어듭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기운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뼈를 지탱해줄 힘이 사라져 작은 넘어짐에도 큰 골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은 단백질 섭취가 조심스러워 근육 관리에 더 큰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두 번째 기적의 조합인 바나나와 두유를 만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나나와 두유의 만남은 노년기 근육과 뼈 건강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방패이자 창입니다. 바나나에는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필수적인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두유에는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드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가득합니다. 특히 신장에 부담을 주는 동물성 단백질과 달리 두유의 단백질은 신장사고체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채워주는 아주 고마운 영양소입니다. 바나나의 마그네슘이 두유 속에 풍부한 단백질과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니 그야말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천생연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기력이 떨어진다며 고기를 구워 드시려 하지만 소화 능력이 떨어진 위장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바나나와 두유를 함께 갈아 만든 바나나 두유 음료는 위장에 부담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200% 흡수할 수 있게 돕습니다. 바나나의 천연 당분은 운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 필요한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두유의 단백질은 그 에너지가 빠져나간 자리에 근육을 촘촘하게 채워 넣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의 근육 음료를 어떻게 만들어야 신장과 위장에 가장 효과적일까요? 여기서도 의사들만 아는 아주 중요한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릴 황금 레시피를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시중에서 판매하는 두유를 고를 때는 반드시 무과당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미 바나나 자체에 충분한 천연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설탕이 들어간 두유를 섞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 췌장과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잘 익은 바나나 1개와 무과당 두유 200ml입니다. 여기에 핵심 재료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바로 볶은 검은깨 1숟가락입니다. 검은깨는 한의학적으로 신장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대표적인 블랙푸드이며 칼슘 함량이 매우 높아 뼈 건강에 최고입니다. 믹서기에 바나나와 두유 그리고 검은깨를 넣고 부드럽게 갈아주십시오. 이 바나나 두유 쉐이크를 드시는 가장 좋은 시간은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점심 식사 후 기운이 슬슬 빠지고 입이 심심해지는 이 시간에 드시면 저녁 식사 전까지 기운을 돋워주고 근육 합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음료는 신장세포의 재생을 돕는 비타민 B6이 풍부하여 평소 소변 보기가 힘들거나 부종이 있는 분들에게도 아주 훌륭한 약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관리해드렸던 75세 김 할머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님은 평소 다리에 힘이 없어 자주 주저앉으셨고 병원에서는 근감소증이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고기를 드시라고 권유했지만 소화가 안 되어 늘 속이 더부룩하다며 거부하셨죠. 제가 이 바나나 두유 검은깨 음료를 매일 오후에 한 잔씩 드시라고 처방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음료 한 잔으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셨던 할머님은 3개월 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차 타던 종아리에 탄력이 생기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지팡이 없이 혼자서 동네 마실을 다니실 정도로 기운이 넘치게 되셨습니다. 콩팥 수치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몸의 붓기도 싹 빠졌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약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조합을 찾는 것이 진정한 건강의 비결입니다. 비싼 단백질 보충제를 싸드시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바나나와 두유가 여러분의 마른 근육을 다시 깨우고 뼈를 무쇠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고소한 바나나 두유 쉐이크 한 잔으로 여러분의 노년을 든든하게 설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혈관을 청소하고 근육까지 챙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년 건강에 마지막 관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은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잠자는 동안 신장을 씻어내고 혈액을 맑게 만드는 바나나의 마지막 단짝 친구가 있습니다. 특히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라면 다음 장에서 공개할 이 조합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기적같은 숙면과 신장 부활의 비결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계피로 혈관을 데우고 두유로 근육까지 든든하게 채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몸의 노화와 투병이라는 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마침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잠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은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잠을 자는 시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신장이 온종일 걸러낸 독소를 최종적으로 배출하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세 번째 기적의 조합이자 바나나의 마지막 단짝 친구는 바로 아몬드입니다. 이 바나나와 아몬드의 만남은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치고 늘 피곤함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에게 하늘이 내려준 숙면 보약이자 신장 부활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바나나와 아몬드가 만나면 우리 뇌와 몸속에서는 놀라운 생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나나 속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이 가득 들어있고 아몬드에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마치 잘 짜인 기계처럼 우리 몸을 가장 깊은 잠의 단계로 안내합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은 밤중에 소변이 마려워 자꾸 깨는 야간요 증상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은데 바나나와 아몬드의 조합은 방광 근육을 안정시키고 신장의 여과 압력을 낮추어 밤새 평온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기서 제가 실제로 관리해드렸던 70세 김할머니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할머니는 저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눈 밑이 하고 안색이 흑빛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무려 10년 넘게 불면증에 시달리셨고 밤마다 화장실을 서너 번씩 들락거리느라 단 1시간도 연속해서 잠을 자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잠을 못 자니 낮에는 기운이 없고 신장 수치는 갈수록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져 계셨습니다. 수면제를 드셔보기도 했지만 다음날 어지러움과 소화불량 때문에 더 힘들어 하셨죠. 저는 김할머니께 약 대신 이 특별한 야간 보약을 처방해드렸습니다. 바로 바나나 아몬드 요리였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께서 원장님 과일 좀 먹는다고 내 잠이 오겠어요 라며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딱 일주일만 드셔보시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원장님 평생 이런 잠은 처음 자봐요. 밤에 화장실 한 번 안 가고 아침까지 푹 잤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숙면을 취하니 신장의 부종도 가라앉고 혈색이 몰라보게 좋아지신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의 숙면 요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여기서도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아주 중요한 비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황금 레시피를 꼭 메모하십시오. 먼저 잘 익은 바나나 반 개를 준비합니다. 저녁에는 소화 부담을 줄여야 하므로 한 개를 다 드시는 것보다 반 개가 적당합니다. 아몬드는 오독오독 씹히는 생아몬드보다는 슬라이스된 것이나 살짝 볶은 아몬드 5알을 준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아몬드의 지방 성분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딱 5알이 적당합니다. 준비한 바나나를 그릇에 담고 숟가락으로 부드럽게 으깹니다. 그 위에 아몬드 슬라이스나 잘게 부순 아몬드를 솔솔 뿌립니다. 여기서 마지막 핵심 재료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바로 따뜻하게 데운 우유 혹은 아까 배운 무가당 두유 반컵입니다. 따뜻한 액체는 바나나와 아몬드의 영양 성분이 혈액 속으로 빠르게 흡수되도록 돕고 위장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줍니다. 이 음료를 잠들기 최소 2시간 전에 천천히 씹듯이 드십시오. 바나나의 트립토판이 뇌로 전달되어 멜라토닌으로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2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잠이 안 오면 술 한 잔을 하시거나 수면제에 의존하곤 합니다. 하지만 술은 콩팥을 건조하게 만들고 수면제는 신장의 해독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연이 선물한 바나나와 아몬드의 조합은 우리 몸에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깨워줍니다. 으깬 바나나의 부드러운 단맛이 스트레스를 낮추고 아몬드의 고소함이 뇌세포를 진정시켜줍니다. 특히 이 조합은 신장세포가 재생되는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아몬드의 불포화 지방산은 자는 동안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하는 역할도 겸합니다. 바나나의 칼륨이 혈압을 낮춰주는 동안 아몬드가 혈관벽을 튼튼하게 보수해주니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몸이 가뿐해지는 것을 즉각적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김할머니가 성공하셨던 또 다른 비결은 바로 꾸준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약을 먹는다는 기분으로 이 바나나 아몬드죽을 정성껏 만들어 드셨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를 넘어 내 몸을 사랑하고 신장을 아끼는 치유의 의식이었던 셈입니다. 여러분, 보약은 결코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시장에서 산 바나나 한 송이와 아몬드 한 봉지가 여러분의 10년 뒤 신장 수치를 결정하고 내일 아침의 개운함을 결정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마다 천장을 보며 한숨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변이 마려워 자꾸 깨는 것 때문에 잠자는 게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당장 이 바나나 아몬드 요리를 시작해 보십시오. 지팡이 없이 성큼성큼 걷고 밤새 평온하게 꿈나라를 여행하는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건강한 노년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이제 혈관과 근육 그리고 수면까지 바나나를 통해 챙기는 모든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합이라도 어떤 상태의 바나나를 고르느냐에 따라 영양 성분이 8배 이상 차이 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항암 효과부터 면역력까지 책임지는 바나나에 숨겨진 전박이의 비밀, 그리고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핵심만 콕 집어 요약해드리는 마지막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내 몸을 살리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지금 바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이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식탁 위에 흔한 바나나 하나가 잘못 먹으면 내 몸을 공격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도 있고, 제대로 알고 먹으면 죽어가는 신장세포를 살리고 혈관을 청소하는 기적의 명약이 될 수도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아마 오늘 들으신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전문적이라 머릿속이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 평생 저장해야 할 핵심 내용을 아주 명쾌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3가지 악연을 반드시 가슴에 새기십시오. 내 몸의 심장 박동을 방해하고 혈액의 길을 막는 특정 혈압약과의 만남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위장에서 부패하여 가스를 내뿜고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는 고구마와의 조합, 그리고 아무런 방패막 없이 심장에 마그네슘 폭탄을 투하하는 공복 상태의 섭취는 여러분의 건강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엄격한 철칙입니다. 둘째, 심장과 신장을 되살리는 최고의 단짝 친구들을 가까이 두십시오. 차가운 심장을 따뜻하게 데워 혈류를 개선하는 구운 바나나와 계피의 조합은 혈관 청소부와 같습니다. 마른 근육을 채우고 뼈를 무쇠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바나나와 무가당 두유, 그리고 검은깨의 배합은 노년의 기둥을 세우는 보약입니다. 마지막으로 밤새 심장이 스스로를 치유하도록 돕고 깊은 잠을 선물하는 바나나 아몬드 요리는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숙면의 열쇠입니다. 이 3가지 조합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젊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바나나를 고르실 때 꼭 기억해야 할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검은 반점인 슈가 스팟입니다. 많은 분이 바나나에 검은 점이 생기면 상한 줄 알고 버리시거나 찝찝해 하시는데, 사실 이 점이 생겼을 때 바나나의 항암 효과는 생바나나보다 무려 8배 이상 높아집니다. 종양괴사인자인 TNF가 가장 활발해지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신장암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반드시 이 검은 점이 적당히 생긴 바나나를 선택하십시오. 노란 바나나는 맛이 좋지만 점박이 바나나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제가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을 뵈면서 절실하게 느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내 몸을 망치고 소중한 골든타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박 선생님이나 김할머니처럼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잘못된 식습관 하나 때문에 병상에 누워 후회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의사로서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이제 다릅니다. 여러분은 남은 인생 동안 이 위험한 질환들을 피해갈 수 있는 완벽한 보물 지도를 손에 넣으신 겁니다. 건강한 노후는 로또 복권처럼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오는 요행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내가 입으로 가져가는 숟가락 끝에서, 그리고 오늘 저녁 여러분이 선택하는 식재료의 조합에서 결정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십니다. 나중에 아파서 자식들 고생시키면 어떡하나 하고 말이죠. 그 마음 저도 자식된 도리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비싼 영양제를 사 먹는 것보다 올바른 방법으로 바나나 하나를 제대로 챙겨 먹는 것이 자식들을 위하는 가장 크고 깊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두 발로 걷고 환하게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이야말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혼자만 알고 건강해지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정보입니다.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서 카카오톡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경로당 이웃들에게 이 영상을 선물해 주세요. 좋은 것을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고 건강을 나누면 수명이 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심장마비를 막는 생명줄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식탁에는 항상 건강한 음식과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켜드리는 여러분의 주치의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